이번에는 베이즈 위험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류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우리가 더 고려해야 될 게 있는데, 그 고려할 사항 하나를 추가하면 개념이 베이즈 리스크라고 부르는 베이즈 위험의 그 개념이 도달이 되는데요. 이 베이즈 위험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우리 검토해 봅시다. 자, 이런 거 뭐냐면 학기 초에 물고기 분류를 하는 패턴 인식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즉 연어하고 농어를 분류하는데 비싼 물고기를 싼 물고기로 분류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싼 거를 비싼 물고기로 분류했을 때는 그 커스터머들이 컴플레인이 있을 거니까 아무래도 클레임이 들어오면 비용이 발생하죠. 그런 거를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패턴 분류기가 잘못 분류했을 때 어떤 비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 비용을 코스트라는 그 단어의 C를 따서 C sub ij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 봅시다. 이 비용의 개념을 베이즈 분류기에 적용하게 되면서 우리가 비용의 기대값 그리고 그것을 활용한 그러한 그 결정 규칙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C sub ij라고 우리가 이제 호칭할 거는 코스트 IJ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왼쪽에 I는 분류 후의 클래스 이름이고요. 오른쪽에 J는 분류되기 전에 실제의 소위 인덱스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J를 모르고 I로 분류했을 때 발생하는 코스트입니다. 만약에 CII면은 코스트가 발생 안 하겠죠. CJJ도 코스트가 발생할 리가 없죠. 자기 걸 자기대로 했으니까 그 반대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럼 보통 어느 정도의 그 코스트가 발생하는지 그 기대치를 한번, 보통 우리가 기대치라는 거는 산술적으로는 평균이라고도 얘기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의 그 코스트가 발생할 수 있을지를 수식으로 한번 여기 정리를 해봅시다. 이거를 대문자 R로 우리가 리스크라는 의미로 R이라는 대문자 하나로 표현을 해서 그 값을 우리가 표기를 하면은 expectation of C, 즉 코스트가 발생할 그 기대값은요, 코스트 값 곱하기 그 코스트가 나타날 확률 값을 곱해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 더해주면 그게 바로 기대값의 정의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C sub ij는 방금 전에 설명한 대로 J를 I로 잘못 분류했을 때 경우인데, 이 I와 J는 1, 2, 1, 2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왜냐하면 원래의 실제 그룹인 두 가지 1과 그리고 2인 경우, 그리고 잘못 분류됐을 때의 1과 2, 그러니까 네 가지 컨비네이션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날 확률 값을 또 우리가 곱해 줘서 더해 줘야지 그 기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오메가 J에 속하는 것을 오메가 I라고 선택할 확률, 그 값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다시 베이즈 룰을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풀어서 쓸 수가 있어요. 오메가 J가 나타날 확률 곱하기 오메가 J에서 X가 나올 확률. 그러니까 근데 그 X가 RI, 그러니까 리전 I에 속할 그 확률을 우리가 두 개를 곱한 것이 요 확률인데, 결국엔 이거는 때때로 그 일부분은 요 I와 J가 다르면은 오류 확률이고요. I가 J가 그 같으면은 그 제대로 분류될 확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이즈 위험을 지금 이 R이라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결정 규칙은 그 다음과 같은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식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즉 오메가 J인데 리전 I에 속할 확률, 이 값은요 사실은 아까 얘기한 그 오류 확률 그 계산하는 것처럼 똑같이 오메가 J에서 나타날 그 X가 나타날 우도죠. 우도를 리전 I에서 적분한 그 경우를 얘기하고요. 이 위에 써놓은 이 그 베이즈 리스크 요 수식을 우리가 네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다 풀어서 써보면은 이렇게 네 텀으로 우리가 그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한 텀 한 텀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보면은요, 지금 여기에 요 영역을 여기 그 요렇게 영역으로 표시한 거를 적분으로 우리가 다시
이렇게 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대체해서 우리가 치환해서 그 수식을 전개하면 요 아래 수식이 된다라는 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그 네 가지의 경우가 있다 그랬죠. C sub ij가 i가 1일 때와 2일 때, j가 1일 때와 2일 때. 즉 왼쪽 첫 번째에 있는 게 분류된 다음의 그 얘기니까, 즉 C sub 11, C sub 12, 그리고 C sub 21, C sub 22 분류가 된 다음이니까 이것들은 다 어느 영역이에요? 1번 영역에 있는 거고요. 지금 보다시피 그 노테이션이 조금 많으니까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요 첫 번째 영역으로 분류됐으니까 당연히 얘는 요 리전 1에서 적분돼야 되는 거고요. 얘는 분류된 다음이니까 요거 2번에 있으니까 얘도 리전 2에 속하는 그러한 그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곱해져야 될 두 개의 확률값, 우리가 이미 여기서 요 값과 요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1번 나타날 확률 1번의 우도, 2번 나타날 확률 2번의 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역시 그 두 가지의 경우가 또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우도, likelihood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모든 확률 밀도 함수죠. 어느 경우든 어느 클래스든지 간에 자기의 그 확률 밀도 값을 전체를 적분했을 때는 항상 1이 되어야 돼요. 즉 리전 1과 리전 2는 그 전체 영역을 반으로 나눈 것뿐이기 때문에, 즉 이런 겁니다. 지금 보다시피 어떤 그 한 사람의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확률 밀도가 있을 때,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그 분류하다 보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나누면 요 왼쪽을 우리가 리전 1으로 받고 요 오른쪽을 리전 2로 받죠. 즉 그렇지만은 리전 1 부분과 리전 2 부분을 모두 요걸 적분하고 요걸 적분한 거를 더해버리면 전체를 적분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항상 값이 1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확률 밀도 함수는 모든 값이 나올 확률이기 때문에 값이 1이어야 돼요. 항상.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오메가, 사실은 요거는 오메가 i가 아니라 사실은 요것도 1이어야겠죠. 그죠? 1을 죄송합니다. 1을 1 영역에서 적분하고, 그리고 1을 2 영역의 부분에서 적분한 거를 합한 거는 1 영역과 2 영역을 합한 영역에 대해서 이 1을 값을 그 소위 그 적분한 그 우도를 적분한 것은 항상 1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1이 아니라 2인 경우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수식을 사용해서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어떤 정리를 하는지 볼까요? 지금 보면은 약간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복잡하긴 해요. 근데 그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날 뿐이니까 그것만 잘 기억을 하면 되고요. 자, 약간 더 복잡한 식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그 컬러로 이렇게 그 코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볼 건데, 이 앞부분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실 앞에 있던 수식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요거는요 새로운 식이 아니에요. 그냥 원래 있던 그 두 개의 텀을 그대로 갖고 온 거고요. 얘를 추가했어요. 우리가 왜 추가했냐면, 그러면은 얘를 정리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식을 여러분들이 유도하는 과정을 다 외우려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진행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그 단계별로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추가된 항만 살펴볼까요? 추가된 항, 여기에 원래의 그 베이즈 리스크가 요 정도의 값이었는데 지금 그 아래쪽에 텀 4개를 추가했지만 얘는 베이즈 리스크 값에 영향을 주질 않아요. 왜 그런지 볼까요? 지금 보면은 요 값과 요 식과 요 식은 똑같은 건데 더했다가 빼줬죠. 그죠? 그리고 얘도 요 식과 요 식이 똑같은 건데 또 더해줬다가 뺐어요. 그러니까 A 더하고 다시 빼기 A 하면은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추가된 거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추가함으로써 우리가 그 확률 값이 1로 간단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한 건데, 지금 보면은 그 컬러 코딩된 부분만 한번 볼까요? 특히 여기 초록색 부분 한번 봅시다. 지금 새로 추가된 항과 원래 있던 요 두 개를 우리가 살펴보면 C21,
C21 오메가 1 오메가 1 확률, 사전 확률 똑같죠? 요 앞에 곱해지는 게 똑같고 그 곱해진 다음에 오는 이 적분 텀을 가만히 보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오메가 1의 우도를 리전 2에서 오메가 1을 리전 1에서 우리가 그 적분했을 때의 값을 더해 주는 거니까 요 부분을 합해서 우리가 써보면 아주 간단하게 C21 P 오메가 1 곱하기 인테그랄 R1 합집합 R2 probability of X 기분 그 오메가 1 그리고 dx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그 살펴본 게 바로 요겁니다. 요 부분은 항상 1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만 살아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초록색 텀은 이런 식으로 단순화될 수 있고요. 똑같은 이유 때문에 요 빨간색 그 네모칸에 있는 것도 이렇게 축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값들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그 머징을 할 수 있겠죠. 요 오렌지 컬러로 그 박스를 한 요 두 텀과 그 블루 컬러로 박스로 만든 요 두 텀을 합하면, 왜냐하면은 곱해지는 요 인테그레이션 텀이 똑같기 때문에 그 앞에 오는 요 개수만 C11, C21 그 차이가 있고요. 얘도 C12와 C22 사인과 함께 그 차이만 있지 그 사전 확률이 곱해지는 거며 적분 값이 곱해지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초록 그 파란색은 이런 식으로 축약이 되고요. 파란색 두 박스는, 오렌지 박스 두 개는 이런 식으로 단순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베이즈 리스크, 즉 위험을 우리가 적분식으로 확률, 그러니까 기대치를 잘 정리를 해봤더니 이런 그러니까 값이 얻어지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좀 생각해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개념만 알면 아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생각 안 해도 되는 문제라는 거를 요 수식이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이 베이즈 리스크는 여기 이거는 상수예요. 어떤 적분 텀이 없잖아요. 그죠? 어떤 함수가 있는 게 아니라 즉 사전 확률 곱하기 리스크, 사전 확률 곱하기 리스크니까 첫 번째 두 항은 그냥 콘스턴트, 상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리스크를 사실은 그 최소화 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걸 최소화 시키려면 이 부분이 최소화가 돼야 돼요. 이 부분이. 그죠? 근데 수식으로 쓰면은 좀 복잡한 어떤 수식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얘는 어쨌든 x의 함수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x의 함수를 우리가 리전 1에 대해서 적분한 이 값이, 이 적분값이 어떤 함수를 적분한 값이 최소화되도록 우리가 이 리전만 정해주면 그게 바로 최소한도의 그 리스크를 또는 위험을 갖게 되는 그러한 그 결과를 얻겠구나라는 거를 또 통찰력을 여기서 그 통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또 이런 식으로까지 정리가 됩니다. 즉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결정 영역 R1에 대해서 이해를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G of X로 아까 그 복잡한 수식들을 G of X로 치환한 다음에 간략하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는 G of X를 리전 1에 대해서 적분했을 때 이 값이 최소화되도록 요 리전만 잘 선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G of X라는 요 함수는요, 사실 앞부분에서 우리가 봤듯이 좀 그 확률 밀도 함수, 즉 오메가 1의 우도 그리고 오메가 2의 우도에다가 적당한 개수값을 곱하고 빼주고 한 이런 함수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도를 두 개를 더하거나 빼고 곱하고 하면은 이게 아비트리한 임의의 어떤 함수가 될 텐데, 그 함수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갖는 아주 특이한 함수일 게 뻔하고요. 이 함수를 우리가 적분했을 때 가장 작은 값이 나오도록 리전을 정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모든 적분은 그 커브 밑에 있는 영역의 면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커브가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런 그 소위 그 0보다 작은 값을, 이게 0이니까요. 0보다 작은 값을 가졌을 때만 적분해주면
그 적분 면적이 마이너스로 최대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최소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요 그 소위 앞에서 선택한 우리가 함수 g of x가 0보다 작도록 리전만 잡아주면 되는 거고, 그 수식을 풀어보면 바로 여기 지금 보이는 요 수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요 영역을 우리가 0보다 작도록, 이게 0보다 작다. 그러면은 당연히 요 부분을 오른쪽으로 이항해 주면은 어떻게 돼요? 얘가 얘보다 작은 경우, 그게 바로 요 수식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요 수식을 다시 요 수식을 풀게 되고, 지금 이 수식도 좀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같은 이웃끼리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도를 이런 한쪽으로 이렇게 몰고요. 여기 분모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 사전 확률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갖다 놓고, 그리고 여기 소위 비용에 해당되는 코스트 계수값도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지금 이러한 수식으로 우리가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수식은 어디서 많이 보던 수식이에요. 사실 요 부분만 빼고는, 요 부분만 빼면은 앞에서 봤던 LRT 결정 규칙과 똑같은 겁니다. 즉 오메가 1 우도와 오메가 2의 우도 비율이 그 오메가 1의 사전 확률분의 오메가 2의 사전 확률보다 클 경우에는 오메가 1으로, 작을 경우에는 오메가 2로 하자는 LRT 결정 규칙과 똑같은데, 그 앞에 계수값만 붙은 거예요. 결국에는. 즉 코스트를 우리가 여기다가 좀 고려해서 이 계수값을 넣어서 LRT 결정을 하면 바로 결국에는 베이즈 위험을 최소화하는 그런 결정 경계를 구하는데 똑같은 우도비 검증, 즉 이것이 바로 우도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즉 likelihood ratio를 역시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줍니다. 자, 그것을 소위 베이즈 리스크까지 고려한 그러한 그 수식이 여기 그 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보면 앞에서 봤던 그 똑같은 예제입니다. 지금 요번에는 그 우도 함수를 이렇게 주고 있어요. 지금 그 빨강색 커브와 파랑색 커브가 지금 말 그대로 얘가 오메가 1 그룹이고요. 얘가 오메가 1 그룹의 우도고요. 얘는 오메가 2 그룹의 우도,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 그 커브의 크기가 다른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예요? 분산하고, 그러니까 요 부분이 평균값인 건 아시죠? 항상 그러니까 오메가 1은 평균값이 0이네요. 그죠? 오메가 2는 평균값이 얼추 보니까 2 같아요. 그죠? 지금 보면 오메가 2의 확률 밀도 함수의 평균값은 2 맞고요. 가우시안 확률로 썼을 때. 그리고 오메가 1의 그룹의 확률 밀도 함수는 그 평균값이 0이네요. 그죠? x 제곱이니까. 그리고 이 친구는 그 분산이니까 표준 편차가 얼마가 나올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오메가 2는 당연히 여기서는 그 1로 나와 있고요. 얘가 루트 3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얘는 조금 더 넓네요. 그죠? 이 친구는 시그마 1은 루트 3으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이와 같이 주어진 이러한 확률 밀도를 가질 때 우리가 과연 결정 경계를, 사실은 이걸 보고도 우리가 사실 직관적으로 다 그림으로 알 수 있다 그랬죠. 요 지점, 요 크로싱하는 요 지점이 기준으로 해서 요 왼쪽을 오메가 1으로, 다시 말하면 리전 1으로 설정하는 거고요. 요 오른쪽을 오메가 2로, 리전 2로 설정하면은 답인 겁니다. 근데 여기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여기는 요쪽에서는요 빨간색이 더 위에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쪽도 리전 1으로 설정해야 되는데, 수학적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수식을 그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서 가정하고 있는 거는 사전 확률 오메가 1과 오메가 2의 사전 확률을 0.5 똑같이 봤고요. 그리고 코스트 함수, 그 자기 자신을 제대로 분류했을 때는 전혀 코스트가 발생하지 않는데 2번을 1번으로 했을 때는 코스트가 1이 발생하고요. 1번을 2로 했을 땐 코스트가 3, 그러니까 3의 2분의 1승, 즉 다시 말하면 루트 3이 발생한다고 지금 그 우리가 그 상황을 이니 주고서 풀어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 식은 요 앞에 수식을 지금 쓰겠다는 겁니다. 요 앞에 수식을 우리가, 요 수식이 결국에는 베이즈 위험을 최소화하는 그 결정 경계를 구하는 그 수식인데, 이 왼쪽에는 아까 마찬가지로
오메가1과 오메가2의 우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오메가1과 오메가2의 우도. 그리고 여기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오메가1의 사전 확률과 오메가2의 사전 확률. 그리고 C1222, C21, 마이너스 C11 요거를 그 소위 코스트, 아까 그 뒤에서 보면은 요 부분이 바로 루트 3이었고요. 요 부분이 1이었거든요. 그리고 얘는 똑같으니까 우리가 개입을 하지 않아도 돼요. 바로 그 수식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요 위쪽에 있는 것이 그 첫 번째 오메가 1의 우도고요. 요 분모에 있는 것이 오메가 2의 그 소위 우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앞에서 지금 다시 살펴보는 것처럼 1 나누기 루트 3이라는 거는 이 코스트 함수를 여기다 코스트 그 비용을 우리가 대입을 한 다음에 그 사실 그 사전 확률은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서로 상쇄가 됐다고 보면 되겠죠. 오메가 2하고 probability 오메가 1이 서로 지워져 있는 겁니다. 자, 이 수식을 푸는 거는 너무 간단해요.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수식 푸는 것처럼 똑같이 얘는 지워집니다. 얘도 지워지죠. 이렇게. 그리고 루트 3이 얘가 있는데 다행스럽게 일부러 그렇게 줬는데 얘 양변에서 루트 3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얘 지워지고 얘도 지워져요. 결국엔 그 익스포넨셜 함수의 그 비율과 오른쪽에 1이라는 거 하나만 남습니다. 그게 바로 요 수식이죠. 그리고 익스포넨셜 함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눗셈은 지수 부분이 그냥 뺄셈으로 바뀌는 것만 우리가 그 기억을 하시면 되죠.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떻게 돼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x제곱 빼기인데 더하기로 바뀌죠. 마이너스니까. 그리고 2분의 1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리고 이 부등호는 그대로 살아있고요. 오른쪽엔 1 그대로 있고요. 그런데 양변에다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냥 로그를 취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다가도 로그 취하고요. 이 부분에도 로그 취하면 우리가 잘 아는 단순화시키는, 즉 지수 부분만 살아남고요. 왼쪽은요. 오른쪽엔 로그 1은 1이니까 아주 단순화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부등호는 안 바꿔놨어요. 아직은요. 왜냐하면 이 왼쪽에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x자승과 이 부등호는 안 바뀌었으니까요. 자, 요거를 또 정리를 해본 겁니다. 보다시피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그 양변에다가 무슨 뭐 6을 한번 곱해 보면은 좀 더 간단할 거예요. 양변에다가 여기다가 6을 곱하고 여기다가도 6을 곱하면 이쪽은 0 그대로고요. 왼쪽에는 이 부분이 사라지면서 한번 단순화 시켜 볼까요? 이거는 마이너스 x 자승 더하기 그 2분의 1이니까 3이 앞에 나오고요. 그리고 x 자승 마이너스 3, 2가 4니까 12죠. 12x 더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12. 그러니까 그죠? 마이너스 x자승 3x 자승이니까 2x 자승이 살아남고 마이너스 12x와 12가 그대로 살아남아서 이런 식이 왼쪽이 되고요. 이렇게 되고 0.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완전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근해 공식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면은 루트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4.73이 나오고요. 하나는 1.27이 나와요. 바로 x가 4.73과 1.27인 바로 요 지점입니다. x가 1.27인 지점이고요. 요 부분이 x가 4.73인 지점이거든요. 얘는 1.27.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두 레전을 R1을 요것보다 작을 때, 요것보다 클 때를 R1으로,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값을 우리가 그 리전 1으로, 그 리전 2로 나누는, 이게 바로 그 소위 베이지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그런 결정 규칙을 우리가 그 적용한 그러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거와 다른 점은 지금 그 결정 규칙에 우리가 이제 리스크까지, 즉 비용까지로 우리가 여기 고려해서 그 결정 경계를 결정할 수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결국의 핵심적인 내용은 LRT 결정 규칙이 사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면 이 그 베이즈 리스크와 LRT 규칙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